엄마와 라디오 시즌2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라떼 지금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엄마와 라디오가 시즌2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결성된 거는요.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이라고 해서 여자라떼 다시 방송을 시작했어요. 잘 지내셨죠? 지금 저희 여기 같이 계시는 분은 마마킹님, 그다음에 제가 정화백으로 다시 왔고요. 그다음에 하트님, 그리고 아직 나는 뭐하지?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명인데요. 각자 한 번씩 소개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제일 언니인 분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제일 많지만 외모는 가장 동안인 하트라고 합니다. 제가 아줌마닷컴 초창기 회원일 때부터 마이하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는데 마이하트를 이렇게 또 우리 방송에서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하트로 줄이기로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마킹 추효경입니다. 저는 과거 그 아줌마닷컴 초창기 회원일 때 구글인이라는 아이디로 했는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99년 그 태어난 아이가 본인의 아이디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로서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서 마마킹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아줌마닷컴의 닉네임을 얘기하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줌마닷컴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마땅한 닉네임을 찾지 못해서 일단은 황 대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저희 이 여자 라떼 이 방송은 2000년도에 아줌마닷컴이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인터넷을 처음 시작하던 그 당시에 아줌마닷컴에 모여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멤버들이 다시 모이게 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17년 전에 정말 뱃속에 아이를 안고 있던 분이 지금은 그 아이가 고3이 고1이 돼서 지금 우리 하트님은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고 정화백님은 저희 아이하고 뭐 1살 차이로 아이들이 있고 17년 만에 다시 뭉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7년 전에 인터넷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세상과의 소통을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들이 만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상과 소통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고, 그 당시에 저도 아줌마닷컴의 한 회원으로 아줌마닷컴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는 이 여자 라떼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데 저도 그냥 실제로 평범하기도 하고 그런 아줌마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각자 소개 정말 잘 들었어요. 정말 이름도 다 잘 정하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코너를 4가지 코너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 황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코너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벌써 회의를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회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찾아서 들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사람들 잘난 척 하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도 되게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아이들 나이도 다 다르고 관심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무엇을 들려드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럿이 이렇게 토의와 토의 끝에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다시 4명이 뭉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뭔가 세상과 소통을 시작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 말고 다른 많은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엄마들이 또 우리처럼 이런 방송을 계속 만들어가서 세상과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여기서 딱 펼쳐지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어쨌든 무조건 이 방송은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재밌어야 된다라는 코너를 하나 해서 우리 하트님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줄 코너를 하나 만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엄마들 하면은 뭐 고민 빼고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여자라서 느끼는 고민들 얘기할 수 있는 코너 우리 정화백님이 맡기로 했고, 제가 사실 전 잘 몰라요. 시사, 뭐 이슈, 뭐 이렇게 뭐랄까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 대해서 사실 살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이야기들, 엄마들이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세상 이야기에 대한 걸 한번 제가 공부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코너의 성격과 가장 흡사한 마마킹님이 맡은 휴먼북 코너는 그야말로 엄마가 바로 책이다. 그래가지고 엄마들의 능력과 재능과 엄마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하는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우리 거죠.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네. 각자 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4개의 코너를 30분씩 끊어서 저희가 구성을 할 건데, 일단 한번 저희가 해보고, 또 이게 이 방송의 특성상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이제 답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점 더 조금씩 변화 발전하면서 가보자. 우리는 아줌마 정신으로 부딪혀보자. 그래서 그렇게 4개 코너로 일단 시작을 하기로 했죠, 우리가.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재밌게 하자. 근데 우린 지금 되게 낯설다. 아니 뭐 몇천 명을 이렇게 행사장에서 휘어잡던 우리 하트님이 지금 약간 떨면서 나 떨고 자기 있니? 페이스를 못 찾고 있는. 예전에 아줌마닷컴에서 나의 실수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기 생활 속에서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웃기다.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 네. 그래서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셨고, 그걸 정말 재미있게 매일 게시판에 글 올라오기를 막 기다리면서 네.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그렇게 매주마다 네. 재미있게 한바탕 웃어보자고 해서, 네. 제목도 저는 복잡한 거 원래 싫어해요. 전 굉장히 단순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목에서 막 뭔가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네. 제목 자체에서 그냥 웃자. 네. 네, 그리고 저는 네. 휴먼북이란 이름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코너가 되게 궁금해요. 휴먼북. 휴먼북 많이 궁금하시죠? 네. 휴먼북은 여러분 책 읽기 좋아하세요? 네. 책 읽기 좋아하세요? 정말? 아,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책만 봐오면 잡니다. 눈이 저절로 감기고. 예, 근데 우리가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은 종이로 만든 책에서 저자의 그 경험과 지식을 얻고 공감했어요. 휴먼 라이벌리는 사람이 책이 돼서 삶에서 얻은 그 경험과 색다른 지식을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는 지식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과 달리 사람 책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죠. 누구나 다 사람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나만의 독특한 그 장르를 어떤 걸? 네. 나만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이 네. 하나의 교과서처럼 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의 노인이 생을 마감하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습득한 좋은 경험이 모든 지식이 되어서 사람책으로 가능합니다. 또 아줌마는 생활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방법을 재능 나눔으로 대화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맞습니다. 예, 예, 예. 30권 전집이야 막 이런 네. 말 했던 거 생각나요. 맞네. 제가 작년에 그 업무하면서 어른들의 삶 80대, 90대인 분들을 그 자서전을 써드렸어요. 근데 그 자서전을 쓰면서 한 사람의 인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위인전이고 그 많은 분들이 갖고 경험한 그 생생한 지식을
혼자만이 갖고 간다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거는 뭐 잘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가방끈이 길어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5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기존에 다른 데서 사람책 프로그램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여자 또 주부 이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나는 더 좋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이 되게 장르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장르가. 네, 코믹 그 소설. 교육 서적도 나올 네, 수 네. 있고 그다음에 소금도 나오고. 요리 그치. 요리책도 나오고. 왜냐면 예전에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집집마다 엄마들이 하는 그 집집마다 그 비법 요리 비법들이 손맛이 있잖아요. 다 나요.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친정엄마를 여기에 모시면은 우리 엄마는 요리책이 그렇죠. 되는 요리책이 거잖아요. 되시는 그죠? 요리를 거죠. 우리 친정엄마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르가 되게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대한민국 어떤 사람책 출판사보다, 우리께 가장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만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대되시죠? 네. 이름도 참. 재미와 감동하니까 참 구태의연하네. 예. 가장 일반적인 게 가장 기본 소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아백입니다. 제가 제 거 소개할게요. 네. 저는 탄산수라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그 탄산수 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제가 한 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걔한테 탁 꽂히는 거예요. 그걸 딱 따는데. 근데 그게 확 올라오는 그 느낌이 아침에 되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뜻은 아니었는데 네. 이게 오해돼서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럴 때도 있고 또 나만 안 되고 마냥 남만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왜 나는 되는 게 없고 이러는 거 남이 막 부러울 때 저도 막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한 달 막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정말 1년이 요란해요, 진짜. 네. 조용하게 뭐 이렇게 간 것보단 일도 많고. 그래도 언제나 바라는 것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또 지금 내 30대는 40대는 좋아지겠지. 50대는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기 네. 아빠도 저희 신랑도 집에 오면 떡실신이 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굉장히 힘차게 나가거든요. 또 새로운 또 하루를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탄산수라는 게 그날 제 가슴에 오면서 타이틀을 딱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보통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갈증이 나서 딱 잡은 탄산수가 뚜껑을 딱 돌렸는데 시원한 소리를 내면서 끓어오르는 그런 가스가 내 삶에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김이 빠져서 막 버려야 되는 탄산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내가 엄마로서 또 여자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다시 내 삶을 다시 힘있게 언제나 시원하게 이렇게 가자. 매일 삶의 첫 탄산수를 따는 느낌. 그래서 탄산수라고 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요? 좋아요. 예, 시원해지고 설레입니다. 그리고 또 탄산수는 요즘 보면 거기다 약간의 무슨 다른 맛의 액기스를 넣으면 레몬과 같은. 네, 각각 다 다른 맛이 되니까 그렇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이거 탄산수 이거 막 정리할 때는 되게 시부와 철학 이랬는데 막상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말투가 개그가 되는 거 쑥스러워서 제 코너 손대지 마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치든 시사든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그건 좀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좀 부끄럽지만 아줌마닷컴의 대표다 그러면 뭐 시사에도 관심 많을 거고 정치에도 관심 많을 거고 상식도 풍부할 거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집에서 애 키우고 회사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날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게 나하고 뭐 당장 나는 돈 벌어서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모두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바쁜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들여다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여성의 수가 뭐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되게 적잖아요. 여자들 국회의원 수가. 근데 모든 의사결정을 어쨌든 대다수의 남자들이 우리나라의 의사결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인구의 절반이 분명히 여잔데
정치나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말 절반 여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그 다음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코너를 통해서 꼭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내 주변의 일상과 사건들이 사실은 그게 정치와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 삶과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분명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하나하나 조금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얘를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막 검색하니까 전부 다 이거를 공부하려면 제가 볼 때는 몇 박 며칠에 하나의 주제를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첫 방송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지 어떤 걸 다룰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오히려 받아서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기 좀 미안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 최근에 뭐 있죠? 성주? 성주에서 지금 하고 이름이 뭐지? 사드요. 그래, 사드. 그거 우리 반대. 나이 되면 잊어버려. 단어가 빨리빨리 안 떠오르잖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기억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모르지만 사실 지금 창피해서 못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역시 언니. 이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뭔가 알고 싶어요. 시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갑자기 아무튼 나쁜 거잖아. 뭐 그걸 피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안 해버리든가.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잘 몰라. 근데 정말 큰일인데. 그리고 알기 쉽게. 또 보면 시사 정치나 뭐 시사적인 거에서 모르면 무조건 사람들이 욕을 해요. 욕을 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막 초등학생들도 뭐 정치가 썩었네 그러면 맞아, 저는 막 그쵸. 지나가다 물어보거든요. 붙잡고. 아이고, 너 왜 정치가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세하게 자기네들이 얘기를 못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어른들이 맨날 옆에서 정치가 썩었다고 얘기하니까. 맞아. 근데 정치가 썩었어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썩었는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반반인데 네. 반반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더 모르고 사는. 지금도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지금 하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주제조차도 지금 제가 100% 스타디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조금씩 관심을 같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자라떼는 여자, 엄마들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좋은 기획과 소재가 있다면 언제나 참여해주세요. 글로 쓰거나 스마트폰에 자신이 직접 녹음해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 코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맡은 코너는 하트의 웃자. 네, 50명 모였습니다. 네.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 주변 생활에서 일어나는 정말 생생한 리얼 실수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아주 재미있게 제가 약간의 편집을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제가 그 예전에 아줌마닷컴에 올라왔던 사연 중에서 그 안나의 실수에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갖고 왔는데 참 부담스럽네요. 네, 첫 한번 해보면 방송인데, 일단 들어볼게요. 첫 방송인데 웃자네 이거 웃길 울자 될까봐 웃길 걱정스럽습니다. 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신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워낙 건강 체질인데다 병원 가는 것을 큰일 났네요. 끔찍하게 싫어해서 결혼 전까지 병원 문턱에도 안 가본 저는 약국에서 대충 약 사먹는 것으로 제게 찾아온 감기 손님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갓 시집온 며느리가 아픈 것이 본인들 책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신경이 많이 쓰이셨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주사를 꼭 맞고 오라고 자꾸만 재촉하시더라고요. 자꾸 안 가고 병원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꼼꼼하신 시아버님께서 분명히 자세히 물어보실 것이 뻔하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제발 약 처방만 받기를 기도했으나 의사 선생님께서 주사 한 대 맞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사실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님께서 엉덩이 주사 놔드릴 테니 팬티를 내리세요. 이 말만 하시고는 잠깐 어디로 가시더군요. 사실 저는 아주 어릴 때나 엉덩이 주사를 맞아보고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맞는 예방주사 정도나 팔에 맞아보았지 어른이 되어 엉덩이 주사는 처음 맞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간호사님의 말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팬티를 내리고 불안과 초조에 떨며 바들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주사기를 들고 오던 간호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간호사님이 왜 그렇게 웃는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저는 팬티를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경험이 없어서 발목까지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겨우겨우 웃음을 멈춘 간호사님은 엉덩이가 보일 정도만면 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팬티는 발목까지 내리고 몸은 유난히 부들부들 떨고 있는 데다 제가 긴장한 나머지 엉덩이에 너무 심하게 힘을 주고 있어서 주사 놓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수차례 시도 끝에 겨우 주사를 맞을 수 있었답니다. 간호사님도 정말 웃음을 참기 힘드셨나 봐요.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빛의 속도로 병원을 빠져나왔답니다. 무엇이든 직접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죠. 참 조용하네요. 그런데 저보다 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 버스에 탔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을 들었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저 이코너 뭐라고? 너무 웃고 계십니다. 저 이코너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제가 원래 좀 웃음이 많아요. 너무 심각해요. 저 우짜우짜가 나 우짜우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건강검진 받으러 간 남자분이 엑스레이 찍으러 갔다가 궁금해요. 답답해 뺏어. 웃으시니까 가운을 입고 나오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 잘못 알아들어. 네, 나체로 나오는 바람에 벗고 나왔어요? 네, 대박. 가운 입으라는 얘기를 못 들었대요. 그래서 나체로 나온 바람에 건강검진센터가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음바다가 되었는데 저는 왠지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동병상련의 아픔이랄까 뭐 그런 이유였겠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영혼이 없어. 죄송합니다. 저 지금 되는데 너무 제가 먼저 웃어서. 아니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한 친구 게 있죠. 얘기가 그래요? 생각이 나서 그거 빨리 얘기하려고. 이걸 지금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병원에 얽힌 네. 이야기 한두 개씩은 있지 않나요?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는 뭔데요? 제 친구가 변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 전 요즘 뭐 이렇게 동창들 그 모임이 유행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발을 담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한 30명? 뭐 그렇게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지금도 크세요. 네. 네.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160이 넘었으니까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땅위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엄청 맞고 컸어요. 남자애? 남자죠. 예. 근데 그 애가 이제 아이스 깨끼하고 이것도 많이 했는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나 너보다 키가 많이 컸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 18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 놀랬습니다. 제가 그때 컸는데 170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애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너를 만나러 오려고 이 동창 모임에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때렸던 애가 어떻게 컸는지가 궁금해서 왔대요. 마마 킹으로 네. 근데 얘가 그 자전거를 요즘 이제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만나러 오는 상황에 전화가 왔대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가라고. 그래서 몇 가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가면 된다 그래서 병원을 갔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이 자리를 하고 오다 보니까 그 자전거 복장을 하고 갔어요. 병원에. 네. 근데 이제 간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주사도 맞아야지 되고 뭐 그럴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 간호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전거 옷은 패드가 엉덩이 달려있어서 팬티를 안 입는데요. 예. 저 지금 알았어요. 예. 엉덩이 노팬티였던 거죠. 근데 순간 이 친구는 변태처럼 그 간호사에게 느껴진 거예요. 아니 키도 크고 팬티도 안 입는 남자? 거기다 옷차림도 이상하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너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궁금해서 왔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그 상황이 웃긴 거. 아, 그때 그 친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왔구나. 네, 이런 재밌네요. 얘기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예방주사 학교에서 꼭 교실에서 맞았잖아요. 저희 네. 다른 분들은 안 맞았나요? 불주사. 사실 주사를 맞으면 그게 생각나요. 선생님이 주사 맞을 사람 그러면 이렇게 몇몇 용감한 남자애들이 주사를 맞겠다고. 제 짝꿍이 굉장히 좀 소심하고 작은 아이였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난 저렇게 주사 손 확 들고 나가서 맞는 애들 너무 멋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제 앞에서 멋있고 싶었나 봐요. 주사를 맞는데 손을 번쩍 들고 1등으로 나가서 맞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걸어 들어오면서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그게 잠깐 기절해가지고 그날 난리가 났었죠. 걔가 이렇게 기절하니까 주사를 애들이 다 안 맞으려고 뒷문으로 막 도망가고. 나는 병원 얘기 중에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세상에 안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네. 정말 제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 제 이미지가 너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건 정말 할 수가 아니, 지금 없어요. 해주세요. 나는 지금 해주세요. 아니 그 대신 정말 제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제일 나중에 싫더라. 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그 대신 하나를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병원 이상으로 또 재밌는 게 화장실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화장실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사이트에서 봤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갔는데 볼일을 봤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죠. 뭐 그런 네. 일은 가끔 많잖아요. 있죠. 네. 많이 있죠. 근데 밖에서 똑똑똑똑 이렇게 계속 사람 나오라고 막 두둥기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뭐 이 화장실 뒤편에 문이 하나 있었대요. 희한하다. 그런 데가 그러니까 있나? 그게 뒤편인지 옆편인지 하여튼 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열고 갔더니 이제 옆에 옆에 화장실이 하나가 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옆에 화장실이 하여튼 하나가 더 안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데였대요. 혹시 지어서 얘기하시 아니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같은데. 읽은 건데 조금 오래돼서 그래. 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뒤편에 화장실 하나 더 있었다는 거.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물이 변기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쪽 변기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보내야 되니까 그쪽 변기에 있는 거를 이제 바가지나 이런 걸로 퍼가지고 이쪽에다가 넘겨서 얘를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바가지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게 그 문을 열고 그쪽 변기에 있는 걸 손으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손으로 열심히 떠다가 결국은 이쪽 거를 이렇게 내려보냈다는 얘기를 아니, 근데 제가 이쪽- 읽었습니다. 나중 변기로 나오면 왜 그 변기를 꼭 굳이 다시 돌아가야만 하나요? 아니 밖에서 여기로 들어오고 그런가요? 똑똑똑 밖에서 이 변기를 오겠다고 물을 따로 하니까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민첩하고 식은땀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좀 손이 크면 좋겠네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울고 내가 없이 이거 사람들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 개그맨이 정말 네, 참, 힘들겠다. 지저분한 얘기 조금- 감사드려요.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미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어디선가 들어봤던 얘기 말고 네. 진짜 집에서 각자 겪었던 얘기를 맞아요. 자기 얘기를 해야지 이게 더 사람들한테 정확하고 웃겨요.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걸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 사연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되는데 약간 개그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 이야기지만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음성 파일로 해서 요즘은 그 휴대폰에 다 녹음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로 올려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글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나는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인데 친구들한테 가서 막 수다 떨 때 정말 재미있게 얘기해서 막 그 옆에 사람들 다 쓰러지고 그렇게 재미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글로 쓰는 순간 이 글재주가 없는 분들은 네. 갑자기 그 맛이 확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큐가 돼. 예, 본인이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목소리로 난 웃길 수 있다 그러면 목소리로 해주시고 정말 내가 오늘 내일 겪었던 정말 것 중에 자신이 너무 재밌는 겪었던 거. 얘기나 아니면 뭐 그냥 내 친구가 겪었던 얘기 정도는 괜찮아요. 네네. 그리고 또 본인의 얘기인데 마치 친구의 얘기인 것처럼 남의 얘기처럼 올리는 그런 좋은 재능들 있잖아요. 아까 그걸 제가 다음에 친구 얘기로 제가.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더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웃길 것 같은데.
웃길 것 같은데. 안 웃기면 이거. 가만 안 둡니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네. 정말 네. 다른 사람 얘기예요. 정말 다른 사람 얘기 같네요. 이 듣기도 여자- 전인데. 앞날 실수에 올렸던 거 이거. 이 여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네. 막 아침에 출근해 아가씨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출근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 등짝을 팍 때리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이 여자가 지금 얘가 미쳤어 그러면서 그래서 보니까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나왔는데 치마 안 입은 거 아니에요? 아니. 바바리 코트 그 끈에 응. 그 브래지어 코크가 걸려가지고 이게 덜덜덜덜 해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는 그 거예요. 브레이저를 달고 다닌 거예요? 네, 브래지어를 그 바바리 코트 끈에 달달달달달. 어머머머머. 대박이다. 아까 좀 그런 얘기 좀 미리 하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왜, 있죠. 그래도 왜 가끔 왜 아니 할머니가 보신 게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아니라서. 그 가끔에 보면은 왜 머리에다가 지하철 같은데 보면은 왜 그 뭐지 그루프 막 같은 이런 거 거. 이렇게 하고 다니던가 이렇게 그런 거 놓고 오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다가 근데 오늘 그 사연의 주인공이 이따가 우리가 초대 손님으로 또 모실 분이 있잖아요. 근데 말하면 안 되잖아. 갸예요. 네, 지금 그분이 여기 없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렇게만 우리 기대됩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예. 저도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 2000년? 그 당시 제가 이제 연년생으로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왼쪽 배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막 암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내가 배가 아픈 증상이 그 뉴스에 나오는 암 환자와 내 이야기, 똑같죠. 나의 상황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정말 나 암이면 어떡하지? 그 일단 제가 보험부터 들었었어요. 네. 보험부터 들고 그다음 이제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병원을 다 심오한 마음가짐으로 그래 나 암이어도 괜찮아 살 수 있어 이러고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네. 심지어 그 MRI 대장암 검사까지 받았거든요. 왼쪽 배가 그게 오래 아팠나 계속 보네. 아파서 예. 그 검사는 그 대장암 그 검사는 무슨 약도 많이 맞아. 먹어야지 되고 맞아요. 그 힘들다 검사를 그러더라고요. 위한 준비가 굉장히 맞아.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 예. 힘들어 준비하다가. 그리고 제가 그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제 앞에 처음에 수면으로 하는 네, 그 검사를 맞아, 신청했었어요. 네. 근데 제 앞에 분이 기절해갖고 오늘 쓰러지면서 기절이 두번 나오네요. 그래서 그 상황을 딱 보고 저는 그냥 검사하겠다고. 대장 네. 내시경을? 네. 대박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 배가 아프다 보니까 제가 뭐 산부인과 검사는 다 받고 했어요. 혹시 뭐 자궁암 뭐 여자들이 이러니까 네. 30대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했는데 그쪽은 딱 모두 정상이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다른 쪽에 검사를 다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아팠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데 수면이 아닌 상태에서 하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 근데 의사들이 이 검사를 하면서 제가 생생하게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그 순간 창피했습니다. 뭐라 그러는데요? 저 예쁘대? 굉장히 많이 아프고 해서 보험도 들고 그리고 저 암인 줄 알았었거든요. 저 변비였어요. 약간 그 느낌이 오긴 했어요. 어느 한쪽 배만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뭉쳐 있어서 여기 그냥. 네. 아니 근데 이제 단단하게. 이쪽이 아프고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 난소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심이 되고 또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뭐 자궁 경부암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근데 이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 배에서 왼쪽 배? 이쪽 밑에 이쪽 그 맨 아래쪽이 아프면 그건 변비입니다. 똥이에요? 맞아 그런 거 그리고 있어요. 제가 예, 더 중요한 건 놀래라, 이쪽 그 배를 단어. 만지면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게 그 아이예요? 근데 그게 종양이 아닌 그거였어요. 수변이 살아서 움직이기도 하나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요? 부끄럽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뭐 관장하겠지. 관장- 관장했겠지. 약을 줘? 약을 줘서. 약 먹었죠. 수면을 했으면 차라리 난 자니까 모르니까 그냥 맞아요. 그럴 텐데.
다시 살아난 느낌? 생가사를 오가고, 그리고 혼자서 인생에 대해서 막 그죠. 소설을 진지해지고 막. 아니, 뭔가 이렇게 막 잡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는 또 애기 젖도 먹이고, 모유수유해서 막 이럴 때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 혼자서의 그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 참. 그만큼 여성이 내가 주부가 되고 애기 엄마가 되니까 무서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되게 진지해지고 바이킹 못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저는 병원을 간 거는 잘한 거라고 나도 생각해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그러고 만약 며칠 뒤 안 아파서 또 음. 별일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지나갔지만 나중에 큰 병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아까 아프면 우리 병원은 가야 돼. 정화백님 얘기한 것처럼 책임감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맞아. 애기 낳고 나서 유언장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언장까지는 아니고요. 나는 아니, 유언장 생각해보니 써봤는데 보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하나 현실적이야 들고. 역시. 역시. 예. 그것도 내가 죽고 나면 아니에요. 그 치료도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보험 생각도 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남아있는 죽고 가족을 나면 위해서 그렇죠. 보험을 드는 거지. 나를 떠나서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야. 모든 게. 사필기 가족. 네, 맞습니다. 사필기 아이. 저는 그렇게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별로 생각이 안 나나? 저는 저희 신랑이 정말 얼음 왕자처럼 있다가 너무 썰렁한 한마디에 할 때 그게 정말 웃겨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좀 웃긴 얘기가? 네, 그게 너무 웃겨. 그 상황이 정말 안 웃긴 게 뭐 어이가 없어서 웃긴 거 있잖아요. 다음에 꼭 알아오세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어쨌든 재밌는 얘기를 많이 네.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웃자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웃겨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방송이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사실 못 네, 웃기거든. 그렇죠. 우리는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녹음도 하고 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처럼 아까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제가 그거를 요거 음성 변조 이 음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앱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로 제가 이렇게 보내면 그 방송 가능할 것 같아요. 목소리 변조. 예, 목소리 예. 변조하는 이 앱이 있어요. 우리도 한 번씩 다 해볼까요? 예, 다음 주에는 요거를 음성 변조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게 내 얘기가 아닌 걸로 이게 방송이 돼야 제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자라떼 페이스북, 유튜브나 아줌마닷컴 토크토크에 여자라떼라고 글머리를 달고 글이나 녹음 파일을 올려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아컴의 소셜 블로그 스토리온 허브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마마킹의 휴먼북 코너입니다. 오늘의 휴먼북은 제가 1호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책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 읽듯이, 누구나가 사람이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마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네. 마마킹은, 인생의 모토가 재밌게 살자입니다. 예, 나이는 49, 그리고, 마마킹은 과거에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일을 했어요. 마마킹님 오늘 휴먼북의 본인이 되시는 거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여자 라테의 1호 휴먼북으로 네, 저를 소개할. 쑥스러우시죠? 아니, 지금 여기 팔에 소름이 쫙 돋고 제가 많은 행사를 참 기획하고 진행해 봤지만 예, 이 순간 부끄럽고 떨립니다. 그랬던 적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휴먼북을 많이 소개하셨으니까. 네. 그럼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황 대표님과 하트님과 정화백. 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먼북 1호이신 마마킹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마마킹이라는 이름에 무슨 뜻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파워 있는 느낌이 나요. 아, 마마킹 하면 파워 있는 느낌입니까?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마마킹은 저의 아이디는 원래 구글인이었어요. 예. 유명하셨죠. 예, 그쵸? 모두가 뭐 구글인 하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뭘 그렇게 구글이고 다니니 이런 예. 그것도 누가 그런 말 예, 누가 그런 해.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이가 이제 자꾸 성장하면서 자기 아이디로 사용을 하고 그게 중복이 되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만의 아이디를 만들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제 이름 추효경.
저는 엄마이자 마더. 그리고 아줌마가 되니까 아줌마는 원더우먼이 돼야 되고 그 원더우먼보다 더 힘 세고 파워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일까 했더니 아줌마는 마징가야 되더라고요. 아, 네. 그 마징가의 마예요, 그게? 네. 권선징악 뭐 이럴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아줌마는 뭔가 좀 분개하는 일이 생길 때 응징도 해야지 되고요. 맞아요. 예, 또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고 사리 판단도 잘해야지 되고 눈치도 빨라야지 되고요. 그래서 마징가의 힘이 필요해서 마더, 마징가 그리고 또 주부로서 살다 보니까 가정 경제를 이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의 왕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킹, 라이언 킹처럼 더 아줌마는 또 왕이 돼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마마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마킹 하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마킹은 제가 17년 전서부터 만든 제 거입니다. 네. 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마킹이라는 책은 제가 아까도 장르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장르의 책이에요? 마마킹은 오지랖이 넓어서요. 예, 마마킹은 백과사전? 백과사전? 예, 백과사전 괜찮아요? 맞습니다. 예. 생활, 경제, 사회. 그리고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대부분의 분들은 위험리스가 있는 거는 도전하지 않는데 정말 인생을 헝그리 정신과 단무지 정신으로 예, 살다 보니 저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도전하고 그리고 또 어쩌지 하다 보니 제가 거절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또 입장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원래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 하잖아요. 다 도와주고 막. 또 알고 보면 소심한 A형이라서 예.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다. 그런 사이사이에서. 뭐 사이사이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예. 근데 단단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또 오지랖의 대항의 그 매력이 무엇을 하든 좀 튀잖아요. 근데 이 조직 사회라는 게 튀면 또 싹을 죽이는 그런 사회의 그런 병리 현상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즐기고요. 예. 그 순간의 현실을 충실하면서 재미있는 또 내 나름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감동이 있는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분이 어떤 책인지 우리 셋은 조금 이렇게 알아.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이게 좀 방송 필요했던 듣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러면 뭘 그렇게 재밌게 살고 뭘 그렇게 하루하루 감동이 있게 사는지 나는 어떤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내가 다양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아까 백과사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럼 나는 내 책 안에는 뭐가 있다를 나를 착 지금부터 한 5분간 응? 나를 알아야 사람들이 아, 저 책에 내가 뭐 볼 게 있구나. 저 책에서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재밌게, 뭘 그렇게 열심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왜 열심히 사냐고 묻는다면 일단 무엇부터, 뭐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엇부터? 뭐 하고 사세요? 어떤 그 책에 뭐가 있어요? 마마킹은 오지랖 넓게 한 15년 이상 지금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성 있는 게 필요해서 현재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자격증 지금 8개 정도를 도전하고 있는데 네, 제가 12월 말이 되면 10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부, 엄마,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제 인생 후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석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나이 30이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이 그 SNS를 기반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일하다 보니 그런 사진 찍기도 많이 해야 됐고 감성의 코드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어떤 옷을 하나 만들면 이 제품이 잘 팔려야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케팅도 공부하고 하면서 사진과 글쓰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일찍 이런 홍보 일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자서전도 써드리고 그리고 오감 만족이 되는 활동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랑 비염, 천식이 굉장히 심해갖고요. 제가 전공은 식품 영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많아. 네, 이 많죠. 가닥이. 예, 사진영양인데 어떻게 드레스 디자이너가 됩니까? 식용과 그러다가 출신인데 또 사회봉사도 예. 하고.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중을 나오고 여고를 나오고요. 여자들이 많이 있는 식용과를 전공했어요. 근데 이게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패션 스쿨에서 의상을 공부했고요. 이 의상을 공부하면서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메이크업 분장과 피부 관리 그리고 꽃꽂이 사범 과정까지 해서 제가 이제 웨딩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웨딩 플래너 막 웨딩 네, 플래너하고는 웨딩 디자이너, 조금 이제 틀리죠. 저는 옷을 제작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 웨딩샵의 오너로 일을 했습니다. 예, 웨딩샵 오너였어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과거의 경력이 현재 저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제가 지금 현재 재능 나눔이라든지 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너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1년 365일이 재밌어야 한다 해서 1365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줌마의 하루도 1365로 굉장히 재밌는 코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는 벽돌을 올려가듯이 아줌마의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과거에 내가 모든 거 했던 게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아토피, 천식, 비염을 치료하는데 완치시키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그런 SNS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 공유가 방송을 타다 보니 또 방송도 계속 꾸준히 해왔고 관련된 뭐 칼럼이라든지 에세이도 쓰고 또 이런 봉사가 필요한 곳에 가서는 또 달려가서 그분들에게 뭐 재능을 나눠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모든 활동이 매일매일 즐겁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든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짜증나는 것도 있고요. 남을 돕는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가서 내가 배워오는 게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저는 저만의 시간으로서 풀었어요. 근데 이 저만의 시간을 푸는 것도 또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삼은 게 저는 담금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약초를 캐러 다니고 그 약초를 캐서 그 약초를 캐서 비누도 만들고 약초도 예. 볼 줄 알아야지 캐는 거잖아요. 또 취미생활로 이제 공부도 합니다. 예, 뭐 방송도 보고 하면서 또 숲해설가를 공부했어요. 자원봉사로 하기 위해. 시간이 48시간 사나 봐. 숲해설가를 하다 보니까 그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담금주와 발효액 만들기 그리고 또 발효액을 이용해서 비누도 만들고 또 그 비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눔도 하고요. 또 이제 식초도 만들고 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뭐 명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혼자만의 시간에서 저만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보니까 이게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을 저는 활동이 병행하고 있어요. 네. 잘 배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러면 정말 뭐야, 저 사람 뭐야? 우리랑 완전 너무 다르잖아.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한테도 저 선물을 지난번에 주셨잖아요. 저 술 엉겅퀴주. 엉겅퀴 발효액주. 엉겅퀴 발효액주. 제가 저거 너무 귀해서 어떻게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저런 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도 따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2번 정도 이렇게 무슨 기관 같은 데 가서 행사 있어서 가보긴 했지만 제가 나서서 뭐 사회봉사 활동이라고 해본 적도 없고 또 뭐 안 해봤지? 천연 비누 안 만들어 봤어요. 또 뭐 있을까요? 자랑인데 되게 길을 따라 안 해본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할까? 모든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렇게 오지랖이 넓은데 24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합니다. 내가 오늘 아니면 다음 주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 건을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아이와 가족이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교 1학년 때 로타렉트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네. 원래 로타리 클럽. 예, 로타리 클럽에서 학생들 이제 로타렉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모내기 봉사 가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데, 그 당시 고아원이 있었는데, 제가 고아원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엄마처럼 정말 살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자신도 엄마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되게 여러 가지 아, 많이 저요. 하시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참 오지랖 대왕이셨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저희 엄마가 그렇게 멀티형이셨거든요. 근데 저 자신도 멀티형이 돼 있고 그게 보고 듣고 그러면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자신이 멀티형이 됐는데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재밌고 그런 변화가 제 스스로가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처럼 부러워만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욕과 열정이 어디서 생기는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육아를 마치고 봉사하든지 뭐 배워야 된다라고 대부분 많이 그걸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람이라서요. 매일매일 우울하고 짜증날 때도 많아요. 어떤 날 카드 명세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이런 날도 되게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긍정의 힘이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단순하게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남을 많이 의식해서 저희가 어떤 이제 행사를 하고 하다 보면 그 행사에 참여도 두려워하시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누군가는 그 밥을 짓는 분이 있고 또 밥을 차려놓는 분도 있고 맛있게 그 잔치상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는 분도 있고 네. 또 설거지를 하는 분도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의 가장 장점은 저는 이런 표현이 있죠. 훅가시 잡는다고. 예. 저는 사람을 좀 이렇게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면 옷가게도 조용했다가 갑자기 막 와글와글 대고. 네. 근데 이게 원숭이띠라서 원숭이띠에 한 낮에 태어났거든요. 예. 땡빛에 태어난 원숭이라서 그런지 네. 비 오는 것도 싫고요. 텔레비전에서 우울한 게 나오는 것도 보기 싫어요. 예,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싸우고 뭐 이런 건 아예 보기 싫고. 그러니까 항상 저의 시선은 긍정적인 코드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남을 디스를 안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이 에너지의 기운이 나 자신도 모르는 쪽에 그냥 긍정적인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은 호기심이 많은 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재미있으면 되는데 그 남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방송 괜찮았나요? 지금까지 여자라떼 1부였습니다. 이어지는 여자라떼 2부도 많이 들어주세요.